잘 보고 운전해. 과속해서 단속되었으면서. 잘난 척 좀 멈춰줘. 잘난 척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배워야 한다, 초보일 때. 봐, 저렇게 통학버스에 불이 들어오면 어린이가 내린다는 신호거든. 이때는 또 이렇게 기다려주는 센스. 이런 건 잘하네? 딱 봐. 이때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고 그럼 안 되거든. 스승으로서 대견하구나. 이제 다시 출발. 뭐지? 무슨 일 있나? 뒤에 구급차 온다. 누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구급차부터 지나가게 비켜야지. 아니,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비켜줘? 앞차 따라서 비켜줘. 한쪽으로 붙여 지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순간 당황했네. 너 이래서 혼자 운전할 수 있겠냐? 누난 뭐 태어날 때부터 운전했어? 하긴 나도 구박받으면서 배우긴 했지. 조금만 기다려봐. 베스트 드라이버가 뭔지 목격하게 될 거야. 야, 너 아직 초보 운전 떼려면 아직 멀었어. 무슨 소리야? 완벽에 가까워지는데? 최소 2년은 해야지 초보 운전 떼는 거야. 법에 정해졌어? 2년이라고? 당연하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어. 내기할래? 이따가 한번 찾아보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초보 운전은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게도 짧게도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죠. 우리는 이 초보 운전 기간에 다양한 운전 상황을 경험하며 안전수칙을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게다가 될 수 있으면 위험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매일 다니는 익숙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례 역시 많은 운전자들에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사례를 살펴볼까요?
꽉 막힌 퇴근길, 긴급자동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운전자들 또한 당황했을 텐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관계자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여준 시민들과 바쁜 생업에도 선행을 보여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성숙한 운전자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감동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운전자라도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때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처음 본 시민들에게 길터주기를 리드해주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상황별 수칙은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을 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편도 1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 도로라면 긴급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라면 긴급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로와 3차로 쪽으로 길을 터주고, 교차로 또는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하면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골든타임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법주정차입니다. 과거에 화재 출동을 하던 소방차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출동을 방해받은 것이 문제된 적이 있었죠. 불법주정차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죠. 이러한 불법주정차가 문제되다 보니 소방법에서는 소방출동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5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전자라면 잠깐 멈춰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때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만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면 반대 방향의 차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운전자의 사소한 배려는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위험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성숙한 운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